몸집이 큰 곰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熊が来る5分前にそこの庭にいたんですよ。時間が少しずれてたら会ってたかもしれない。 아키타현에선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여성이 곰의 공격을 받았고 집 앞에서 눈을 쓸거나 신문 배달을 하다가 곰이 달려드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에 눈이 내리는 지역에도 겨울잠을 미룬 곰들이 곳곳에 출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1월까지 곰 습격 피해자는 23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도 13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엽사와 경찰, 자위대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덫에서 먹이만 챙겨 달아나는 곰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곰 출몰이 잦은 지역을 관광객들이 꺼리면서 지역 경제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秋から年末にかけて人がどんどん増えてくる時期なんですけれども、まだやっぱりそういう気配は見えないですしね。ほとんどゼロの日が多くなってるっていう感じで、ご予約のお客様に合わせてもう開店してるしかない。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ある種の、自然災害のようなもの、一部の地域では非常に大きな影響が出ていて、懸念されるところです。 일본 내 전문가들은 산에 먹이가 줄면 곰이 겨울잠을 늦추는데 민가에 먹이가 있다는 걸 학습한 곰은 아예 동면을 안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 눈 덮인 산에서는 은폐가 어렵다고 인식한 곰들이 민가로 침입할 수 있다며 겨우내 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 90마리, 덕유산에 3마리, 총 93마리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93마리 중 54마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다 국내에서 반달가슴곰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걸까요? 사실 반달가슴곰은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 국가에서 20년 넘게 복원 사업을 이어오며 되살린 동물입니다. 2002년 한국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야생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무인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2004년 본격적으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원 사업은 지리산에서 이뤄졌는데요. 국립공원이라 관리할 인력이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존하기 유리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 6마리를 방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야생에서 4세대 번식까지 성공하면서 반달가슴곰 복원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공적이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복원 초기 최소 존속 개체수를 50마리로 설정했는데 2018년 이미 56마리로 목표를 달성했고 급속도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곰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국립공원공단은 주기적으로 일부 야생 반달가슴곰을 포획해 새롭게 태어난 개체를 확인하고 위치 추정용 발신기를 부착하지만 현재 54마리는 발신기 배터리 방전, 자연 출생 등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리산 반달가슴곰 최적 개체수는 60마리, 최대 78마리 수준이지만 현재 90마리가 지리산에 서식 중인 상황. 사실 복원 사업 초기엔 지리산 외에 설악산 등 여러 지역으로 서식지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는데요. 지리산에서는 시작을 했지만 중부 지역이라든지 북부 지역까지 이러한 건강한 생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한반도 생태계가 좋아지는 방향성이었는데 한 지역에만 특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금방 개체수가 줄고 지금 개체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 개체군이라는 걸로 보자고 한다면 되게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서식지 확대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체수가 늘어나면 일본처럼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에 전문가는 일본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달가슴곰과 종 특성이 다르고 개체수 자체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상황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곰을 방사할 때 훈련했다는 건데요.
초기에 복원 사업을 시작했던 세대들이 어린 개체들이 들어왔어요. 방사하기 전에 자연적인 훈련이라든지 대인 기피 훈련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동 평가를 해서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방사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곰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탐방객들이 반달 가슴곰과 마주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탐방객이 종을 쳐 곰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베어벨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더 늘어나고 이런다고 한다면 행동 또한 또 변할 수도 있고 당연히 밀도도 높아질 거고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서 사람이 없는 공간이 없잖아요.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수는 있겠죠. 반달 가슴곰 복원은 한국 자연 보전 역사에서 성공적인 사례였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공존해야 할지는 해결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쩍이는 시뻘건 눈에 괴기스러운 울음소리. 다소 독특한 모습을 한 이 기계는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가짜 늑대입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곰 습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며 곰 퇴치 용품 품절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곰 스프레이, 곰 방울 등 여러 제품들 중에서도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가짜 늑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몬스터 울프로 불리는 이 퇴치 장치는 겉보기에는 눈속임 같은 단순한 모양새이지만 적외선 센서가 근처 동물을 감지하면 늑대를 본뜬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눈은 빨갛게, 앞뒤 LED는 파랗게 전멸합니다. 특히 늑대, 개, 인간의 목소리 등 약 70종류의 위협음을 최대 약 90dB로 내며 약 1km 이상까지 소리가 울립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홋카이도 회사인 오타전기 대표이사는 경계심이 강하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곰은 큰 소리가 나면 뭔가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게 된다며 몬스터 울프가 곰을 쫓아내는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몬스터 울프를 맞닥뜨린 곰이 한달음에 도망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0년 전부터 독자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 오타전기는 2016년 몬스터 울프를 완성했지만 외형 때문에 바보 같은 물건이라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곰 습격으로 인해 피해가 늘자 4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3배나 늘었고 2025년 5월까지 누적 판매 270대를 기록했습니다. 오타전기 측은 태양광 발전, 배터리 충전에 의해 가동돼 설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유지 보수도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유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일본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졌고 특히 10월에는 88명이 공격을 받아 이 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환경청에서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배가 흔 6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수치입니다.